비트코인 V자 반등, 비트코인 알트코인 대상승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인사드리는 트레이더 파동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엘리엇 파동 이론과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해서 비트코인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기본적인 온체인 데이터들과 거시경제 뉴스들 종합적으로 판단하에 실시간적인 대응과 대처, 그리고 기다림의 매매, 그리고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이 세 가지가 통합적으로 잡혀져 있는 그러한 관점들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주봉 상태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1파 임펄스로 4파의 마무리가 지어졌고요. 그런 다음에 5파에 대한 상승분이 남아있다 라는 게 저의 현재 메인 관점입니다. 이렇게 큰 추락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쌍봉 패턴으로 고점을 만들어낸 뒤에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은 33%고요. 현재 다시 한번 쌍봉 패턴을 만들고 나서 하락 추세의 조정 부분이 36%로 비슷한 현재의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잔기 빗각 채널로도 보게 되면 더욱더 상승에 대한 명분이 보여집니다. 2017년 고점 대비 2025년 10월달 고점과 아래의 저점을 이은 장기 빗각 채널입니다. 현재 주봉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1채널을 뚫고 올라가는 이 윗꼬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채널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왜냐면 쌍봉 패턴을 만들어주고 나서 33%의 하락을 보여줬을 때 몇 번 터치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의 터치 이후 리테스트 후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장기 빗각 채널은 저점들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점점 터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분에 대한 힘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시 경제적으로도 현재 12월달 금리 인하가 다시 한번 급부상에 오르는 그런 거시 경제적 이슈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위한 추가적인 상승분이 남아있다라고 메인 관점으로 보고 있고, 주봉 상태에서 4파 마무리 이후 다시 한번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 5파에 대한 상승분이 남아있다라고 현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구간을 뚫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만약 떨어졌다면 이번 주 주봉 상태의 이 윗꼬리가 이 채널을 뚫어주지 못했다면 저는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가 조금 더 부상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오늘 새벽에 89K까지 단기간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을 볼 수가 있다. 이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으로 공통적인 롱자리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차트를 살펴보기 전에 온체인적인 데이터부터 살펴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오늘의 코인 스토리 텔레방에다가도 온체인적인 데이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BTC 현물 ETF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는 총 12억 2천만 달러의 순유출을 했고요. 이는 하나로 약 1조 7,900억 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금리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인한 패닉셀로 현재 비트코인은 80K 구간에서 현재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지지라인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83.6K와 80.7K 부근이라고 명확하게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정확히 80.6K를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그러한 비트코인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CME 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주말 동안 CME 갭이 아래쪽으로 좀 하방에 생겼는데요. 현재 갭은 85.5K와 86.8K 그 부근에 위치해 있었지만 현재 새벽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급부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비트코인의 모습이고요. 결과적으로 CME 갭을 메우고 다시 한번 반등을 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리퀴데이션 맵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이 비트코인 리퀴데이션 맵이란 청산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고레버리지 25배에서 100배까지의 고레버리지 물량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청산 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일차는 단기적으로 좀 현재의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으로 있을 때 고레버리지 물량들이 롱 포션으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왔다 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 구간은 물려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숏포지션. 그래서 상대적으로 1일차 기준으로는 숏포지션보다는 롱포지션에 대한 물량이 훨씬 더 많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일차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살짝 한 6대4 정도의 롱 물량이 조금 더 많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때 80K 구간에서 고레버리지의 롱 물량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89K 요 라인에도 숏포지션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93K 구간에도 고레버리지 물량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뒤쪽에 있는 물량들이 수익 실현이 나게 되면 청산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헐거워지는 이 구간으로 단기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숏포지션에 대한 물량이 현저히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3.8K 구간에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요. 조금 더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면 이 물량들이 수익 실현이 나면서 조금 더 헐거워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반등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어제는 뉴욕 연은 총재가 12월 금리 인하를 지지를 했고 이번엔 샌프란 연은 총재가 12월 금리 인하 지지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 미국 노동시장이 굉장히 취약하다. 실업률이 최근에 발표됐을 때 0.1%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4.3이었지만 4.4%가 나오게 되면서 실업률이 더 올라가게 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셧다운 기준으로 최장 셧다운이었죠. 44일, 43일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추가적인 내용들이 없었고 결국엔 FOMC에서 지켜봐야 할 것은 이 실업률이 가장 급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는 12월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하면서 취약해진 노동시장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래서 FAD 내 중도와 온건 성향의 핵심 인사가 선제적 인하를 주정하고 나면서 다음 달 FOMC 금리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래서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확신이 크지 않다며 현재 노동시장은 충분히 취약해 갑작스럽고 비선형적으로 악화할 위험이 존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데일리 총재는 올해 FOMC 투표권은 없지만 파월 의장과 정책 노선이 거의 같았던 인사로 꼽히고요. 그가 공개적으로 차별화된 의견을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달 12월 9일에서 10일 넘어가는 새벽이죠. 이제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 인하할지 동결하고 지표를 더 지켜볼지 의견이 갈린 상태이다. 데일리 연은 총재는 FED가 목표하는 2% 인플레이션 복귀가 실업률 상승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실업 증가가 발생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책 실패라고 강조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급부상했다. 그리고 어제는 또 뉴욕 연은 총재가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죠. 결국에 똑같이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인플레 목표 달성만큼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이 3주 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없어지면서 거의 90%였다가 현재 30%로 갔다가 다시 한번 75%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러한 무빙들을 보여줬고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 장기 빗각 채널을 어긋났지만 다시 한번 윗꼬리로 반등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장기 빗각 채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채널들이라던가 제가 생각하는 엘리엇 파동 이론 그리고 피보나치에 관련돼서는 제가 모두 다 텔레방에다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 채널 고정 댓글란에 링크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링크 버튼 누르시게 되면 설문지가 하나 나옵니다. 이 설문지는 구독자 인증 절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인증 절차 이후에 제가 한 분 한 분께 텔레방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론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4파가 마무리가 됐고 다시 한번 5파에 대한 상승분을 가져가고 있는 메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비트코인 1시간 봉으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장기 빗각 채널입니다. 이 구간을 새벽 내에 한번 뚫어줬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여지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일단 메인적인 파동 관점은 현재 WXY 복합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다. WXY. 하지만 이 Y 연장이, 이 Y 파동이 굉장한 불규칙 패턴으로 빠졌다. 그거를 체크해 보려면 W에서 X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을 체크해 보면 Y의 연장 파동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빠졌죠. 이 구간을 체크해 보려면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러닝 플랫이 있었기 때문에 Y의 연장으로 빠지게 되는 상승 추세로 바꿔가기 전에 결과적으로 하나의 Y 파동에 ABC 파동이 들어가겠죠. 이러한 러닝 플랫 하나로 추가적인 Y 연장 파동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되면 이 B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명확하게 그 근사치가 나옵니다. 이 러닝 플랫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Y 파동이 나왔던 겁니다. 이 구간을 체크를 해보면 이 W 파동에 대한 Y 연장이 나왔다. 기본적으로 213 라인까지는 열려 있었다, 하방이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Y 연장에 대한 러닝 플랫은 213, 1618, 1786 라인, 요 라인까지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 113 구간에서 러닝 플랫이 한번 발동이 됐죠.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하락 부분은 이 213 라인까지는 현재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Y 연장에 대한 저점이 나온 것 같고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만약 하락이 나온다면 213 라인까지 나올 수 있다. 이 구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이 구체적인 타점은 제가 텔레방에다가 모두 다 남겨드렸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Y 연장에 대한 ABC 파동이 종결이 됐다면, 이중 플랫으로 종결이 됐다면 이 B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한번 체크해봐야겠죠. 현재 236 라인의 반등을 걸쳐진 모습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 빗각 채널이 아마 요 정도로 해석이 되고 있죠. 요 정도로 지금 현재 요 기점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구간에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현재 공통적인 롱 자리를 보고 있고요. 236 라인 터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렇다면 손익비는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하나?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저점 손절로 잡고 이 구간 터치해서 공통적인 롱 포지션을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연장 플랫에 대한 불규칙 패턴의 반등 구간은 이 618 라인까지 체크를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구간과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손익비가 거의 4대1 정도의 비율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롱 포지션으로 단기적인 매수는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아래에서 잡아가신 분들은 스윙적인 롱 포지션을 저는 계속해서 들고 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제 메인 관점이 5파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스윙적인 롱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비중 설정해서 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비중 설정해서 1차 포지션을 아마 제가 이 구간에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추가 2차적인 포지션이 아마 이 구간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평단이 한 요 정도 되는데 지금 약 손실 중입니다, 저는. 하지만 스윙적인 롱 포지션으로 지금 현재 비중 10%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213 라인 되돌림까지 3차적인 포지션 매수를 가져가려고 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차 213 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타점은 텔레방에다가 모두 다 남겨드렸고요. 이 텔레방에서는 이 비트코인 엘리엇 파동,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그리고 복합 조정, WXY 파동, ABC 파동, 요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넣어드리고 있고, 추가적인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로 한해 영상들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입장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채널 고정 댓글란에 링크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 버튼 누르시게 되면 구독자 인증 절차인 설문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구독자 인증 절차 이후에 제가 한 분 한 분께 텔레방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론에 들어와서 오늘의 그래서 메인 관점은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지켜볼 수 있는 구간 236 라인 터치해주고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 잡으면 이 윗꼬리가 되겠죠. 이 구간에서 공통적인 롱 포지션에 대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Y 연장에 대한 불규칙 패턴으로 618 라인까지 단기간으로 V자 반등으로 올 수가 있다라고 현재 메인 관점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추가적인 불타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 다음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규칙으로 빠졌기 때문에 불규칙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복합 조정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고점 대비 복합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간에서도 W 파동에서도 거의 플랫하게 나왔죠. ABC가 하나 둘 요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굉장히 플랫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실시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공통적인 롱 자리가 나와 있다 라고 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가 계속해서 걸려 있습니다. 저점은 내려갔지만 RSI 같은 경우에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히든 상승이 걸려 있다 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점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추가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텔레방에다가 제가 실시간적으로 대응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 파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